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아유 저희 손님 오셔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녹화를 중간에 말도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각자가 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대의 기관이다. 한 사람이지만 다 대의 기관이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일단 상기를 시켜놓고요. 자유임, 무기석임이죠. 자, 국회의원은 자기를 뽑아준 선거 국민이라든지, 자기를 뽑아준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명령이라든지 귀속임, 즉, 그분들의 어떤 명령,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저저번 시간인가? 네, 그 자기를 뽑아준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귀속돼서, 즉, 또는 그분들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수행을 하죠. 네, 즉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유위임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자, 이거는 주권 이론과도 네,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국민주권이죠. 인민주권이 아니고 국민주권이고 국민주권은 5천만 국민, 즉 우리나라 5천만이죠. 자, 5천만 국민이 다 모여야 주권이 하나가 생기죠. 근데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하죠. 5천만이 뭐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가지 의사로 통일된 의사로 국회의원에게 명령을 한다면 그거는 명령이임이 가능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네, 모든 국민 5천만 국민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 모인 그 5천만 국민 한 사람이 국민주권 이론에 따르면 주권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주권이 있다면 명령이임이 가능한데 사실상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주권에 따를 때 국회의원은 그 주권에 뭐죠? 네, 이렇게 설명은 좀 어렵죠, 여러분. 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일단 자유입니다. 국회의원은 자기를 뽑아준 선거구민에게 네, 명령이나 또는 귀속이 되지 않고 자유를 본인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네,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국회의원이 갖는 헌법상 지위는 다 자유임 또는 무기속임이라고 합니다. 즉,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거구민 등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뭐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 자유임이 당연히 국회의원이 가지는 헌법상 지위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주권하고 인민주권 혹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 가시겠지만 혹시 제 수업을 듣지 않고 이 과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국민주권하고 인민주권 반드시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따로 열린 게시판에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을 알아야 네, 이 자유위임 또는 무기성임 또는 뭐죠? 반대되는 게 명령위임이라든지 기속위임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튼 자유위임이다. 국회의원은 그렇죠. 자유임은 대의제 원리의 핵심 요소다. 네, 이런 거죠. 자유임은 대의제 원리의 핵심 요소. 즉, 이 대의제가 왜 생겼냐면, 결국은 국민주권 이론에 따를 때 대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네. 그쵸. 왜냐면 국민주권은 뭐 따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5천만 명이 다 모여야 주권이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죠. 국민주권이 생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 국민이 다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뭐죠? 각의 국민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대표, 즉 현재는 우리나라는 300명이죠. 공직선거법 제21조에 의해서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그 국민을 대표하는 그 300명이 모인다.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대의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즉 이 대의제의 원리라는 건 국민대표란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그 바탕에 두고 국민주권의 국민주권의 그 이론의 바탕을 둔 원리가 대의제의 원리고 대의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뭐죠? 네. 자유임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대의제 원리 때문에. 만약에 인민주권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명령이나 기속유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인민주권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5천만 명이 어떤 주권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주권에서는 5천만 명이 다 모여야 비로소
국민 주권이 형성이 되고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이 한 자리에 다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를 뽑고 그러겠죠. 대의제를 하는 거죠. 그 대의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의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네, 10만 명이 다 모여야 그 주권을 가지고 그 통일된 주권을 가지고 하나의 그런 통일된 주권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는데 자 사실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양심과 판단에 맡기고 거기에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국회의원은 자기를 뽑아준 선거구민이라든지 어떤 국민 개개인의 어떤 명령이나 기석을 받지 않고 네, 자유임, 네,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직을. 그래서 이 자유임, 그다음에 대의제, 그다음에 국민주권은 하나의 연결된 고리인 거죠. 네. 국민주권의 네, 이론의 어, 뭐죠? 연결고리가 결과가 대의제고 대의제의 결과가 자유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네. 한번 국민주권하고 인민주권을 꼭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여튼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헌법상 지위를 갖는 건 자유임이다. 네. 자, 자유임은 대의제의 원리 핵심 요소, 즉 원내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겠죠, 여러분. 자, 자유임이 아니고 만약에 명령임이라 자기를 뽑아준 선거구민에게 구속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명령이나 기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어떤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 형성이 가능하지 않겠죠, 여러분. 네, 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구현. 그렇죠.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구현을 하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정당의 과도화를 예방한다. 정당의 과도화라는 게 뭐죠, 여러분? 네, 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당대표라든지 또는 원내대표라든지 이 사람이 자기 소속 정당의 뭐죠? 정당원들, 소속 정당의 어떤 국회의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자유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자유임은 결국은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결국은 정당에서 힘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네. 자, 정당의 과도화를 그런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자유임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은 뭐죠? 네, 전체 국민의 대표자, 즉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대의기관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이 자기가 자기 직을 수행할 때 명령이나 기속을 강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유나 무기속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위임 또는 무기속 위임이라고 한다, 여러분. 네. 위임이 왜 붙었어요, 여러분? 그쵸. 국민이 뭐죠? 자기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본인의 주권 행사를 대신해달라고 그 국회의원에게 위임을 했죠. 주권 행사 능력을. 주권 보유 능력은 그대로 국민이 가지고 있고 주권 행사 능력을 그 대표에게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받은 거죠. 자, 그 위임받은 걸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명령으로 행사해야 되냐. 네, 이럴 때 우리는 자유다. 우리나라. 네, 자유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자, 헌법 제46조 제2항에도 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있죠. 자, 뭐죠?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자, 헌법 제46조 2항에는 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그다음에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양심은 뭐죠? 헌법 제19조에서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정신적, 윤리적 자유로서의 양심이 아닌, 그렇죠? 자, 헌법 제46조 제2항에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본인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헌법 제19조는 뭐라고 했냐면,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그 양심은, 자,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이해하시나요? 기본권으로. 헌법 제19조의 그런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그 이야기는 자, 기본권으로 보호받는 정신적, 윤리적 자유로서의 양심이고 자, 헌법 제46조 제2항 자,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했을 때 이 양심은 헌법 19조가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고 이거는 직무상 국회의원이 자기가 일을 하는 그 직무상 어떤 일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활동의 독자성이라든지 독립성의 근거를 의미를 하는 거지 결코 이게 헌법 19조가 말한
뭐죠? 양심의 자유, 즉 기본권으로서 보호받는 그런 양심이 아니고 결국은 국회의원은 네, 직무상 판단 활동의 어떤 독자성이나 독립성의 근거, 네, 양심이 그거의 근거예요. 자기의 그 양심, 자 직무상 판단 활동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의 근거를 의미하는 양심이다. 자 이게 틀리다 좀. 네, 이 양심의 어떤 의미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는 국회는 헌법상 지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 자, 그렇죠. 네.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은 자, 정당의 대표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네. 오늘날에는 사실은 자, 정당 국가화 경향이 되게 강화됐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요즘에는 그렇죠. 자, 원내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의원들이 각자 어디에 속해 있냐면 정당에 속해 있고 어떤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죠? 네. 자, 정당 국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해하시나요? 네. 국회의원은 자, 헌법상 지위는 정당의 대표자인 거죠. 네,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은 뭐 정당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즉 정당의 공천은 자, 국회의원 신분의 유력한 경로가 되기도 정당의 공천을 받는 거랑 받지 않는 거랑은 네, 네, 확연한 차이가 있겠죠.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랑 또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오는 거랑 즉 특히 또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는 자, 후보자 개인이 아닌 어떤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국회의원은 자, 헌법상 정당의 대표자라는 지위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왜냐면 어차피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오고 또 특히나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이 나가가지고 개인이 투표를 받는 게 아니고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네, 그 정당의 어떤 그 뭐죠? 비례대표 후보 순위 몇 석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네, 정당 투표로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국회의원들은 자, 헌법상으로 정당의 대표자라는 헌법상 지위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자, 합의체. 네, 국회는 합의체라 그랬죠, 여러분. 국무회의는 협의체고요. 네, 협의체란다. 회의체고요. 네. 자, 국회는 어쨌든 합의체인데, 자, 합의체인 국회는 다 개별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하고 권한을 행사하죠. 그렇죠. 자, 국회는 자, 법적 성격상 합의체인데, 자, 국회 내에서는 어떤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개별적인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 어떤 국회의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권한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국회의 기능과 과제 이행, 즉 의정 활동인 거죠. 자, 법률안 등에 의한 제출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자, 국회의원의 권한은 첫 번째로 핵심적인 게 뭐죠? 법률안 등에 의한 제출권이죠, 여러분. 네. 자, 헌법 제52조, 자, 국회법 제79조에 보시면 자, 법률안 등에 의한 제출이고요.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단독으로 법률안 제출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한 명, 자기 한 명이 단독으로 제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회의원이 최소 몇 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될까요? 네. 몇 명이죠? 한 명인가요? 네. 10명이죠, 10명. 네, 10명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자기 단독으로 법률안을 발의 못하고 그래서 대표 발의라는 얘기를 쓰죠. 자, 어떤 국회의원이 한 명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대표 발의를 하지만 결국에는 몇 명이죠? 10사람의 연설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 10사람이 네, 법률안 의안 제출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주축이 되는 사람이 대표 발의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10명 이상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면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지만 네, 법률안을 네,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자, 이 법률안 등에 의한 제출권은 자, 헌법 제52조가 보장을 하고 있고 국회법 제79조도 네, 보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법률안 등의 의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헌법 제40조나 41조 제1항의 어떤 파생 원칙 네, 여기에서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법률안 제출권은 헌법에 직접 명시가 되어 있지만 네, 쓸데없는 광고가 떴네요. 자, 법률안 등의 의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 같은 경우는 헌법에 직접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헌법 제40조나 41조 제1항을 통해서 도출하거나 파생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이 헌법재판소 결정 96 헌나 2, 네, 헌나 2를 네, 조사하셔가지고 요약, 네, 간단하게 한 뭐 4줄 정도로 요약하셔가지고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네, 필수는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네, 어, 이 96 헌나 이 판결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네, 꼭 네, 보시기를 원하고요. 모든 네, 여기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모두 보시기를 원하고 요약해서 올리실 분들은 네,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필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헌나죠, 헌나. 자, 여러분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할 때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나다라 마바사아라고 8개로 구분되었는데 자, 헌가라고 표시된 거는 위헌법률 심판. 헌나는 탄핵, 헌다는 뭐죠? 헌다는 정당해산 심판, 그다음에 헌라가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왜 이 권한쟁의 심판이냐면 자, 얘기를 여기 위에서 드렸듯이 자, 국회의원은 각자가 대의기관이죠, 기관. 네, 기관이죠, 기관. 네, 기관은 당연히 뭐죠? 헌법소원이 안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네, 개인은 헌법소원은 개인인데 네, 헌법소원이 안 되는 거고 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쟁의가 되는 거죠. 권한쟁의. 그 기관이 갖는 권한, 내 권한을 침해하거나 내 권한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거나 이럴 때 자,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 국회의원은 각자가 뭐죠?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지 못하고 대신 뭘 할 수 있냐면 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권한쟁의 기호가 뭐죠? 헌라입니다. 그래서 이 96 헌라 2를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요약하실 분들은 4줄이나 5줄로 요약을 하셔가지고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늘 얘기했듯이 필수는 아니고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학생 님들만 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국회의원 권한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부여된 것이며 자, 개인을 위한 그런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따라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자기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에는 자, 우리 헌법이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기본권 구제 절차가 있는데 그 기본권 구제 절차 중에 헌법소원 심판이 아닌 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결국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을 위해 부여된 것인데, 자, 그 직무 수행을 위해 부여된 이 권한은 국회의원 지금 한참 문제 많죠. 이해충돌 방지법 해가지고 네, 니네들 이익을 위해서 내 권한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충돌 방지법이 그렇죠. 자,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부여된 게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 그런 몇 가지 권한이 부여된 게 결국 니네 이익을 위해서 하려는 게 하지 마라. 니네 이익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국민의 이익, 즉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이제 부여가 된 거고 따라서 국회의원이 자기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본권 구제 절차를 받을 때에 헌법소원의 심판 통고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뭐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야 네,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음. 자, 이걸 이해하셨으면 네, 아주 중요한 걸 이해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네. 국회의원이 가지는 자기 국회의원 어떤 직무상의 어떤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뭐죠?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헌법 제46조 제2항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죠? 개인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침해를 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고 대신 뭘 해야 된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국민권을 실현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즉 기관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이 자기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 심판하면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겠죠. 웃기고 있네 하고 바로 각하시키겠죠, 여러분. 네, 네, 당연히 각하시키겠죠. 왜냐하면 권한 제기를 해야 되는데 헌법소원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는 의무. 자, 국회의원은 헌법상, 법률상 부과된 의무를 지니는데, 자, 헌법상 의무는 다 겸직금지 의무, 자, 헌법 제40조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헌법 제46조 1항과 제3항에는 자, 청렴 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자, 국회법상 의무, 자, 법률상 의무인 거죠. 자, 국무총리 또는 국무원의 직, 자, 정당의 직을 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밖에 다른 직은 겸할 수 없는데,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품위 유지 의무나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의무,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의무,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논란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자, 뭐죠? 헌법상에는 국회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뭐죠? 네, 자 명시를 하고 있는데 헌법 제43조에서 자, 국회법에서는 뭐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뭐 동방위직은 상관없는데 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라고 하면 헌법 제43조가 자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은 다른 겸직금지 의무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자 권력분립 차원에서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을 하게 된다면은 뭐죠? 결국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처럼 이 대통령제에서 즉 엄격한 권력 분립이 요구되는 대통령제에서도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 자, 이 국회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는 이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헌법 위반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4년 전이고 5년 전에 어떤 국회의원 한 명이 야, 이 국회법 제29조가 헌법 제43조에 위반되는 위헌 범죄 아니냐라고 이걸 가져가려고 했으나 국회의원들이 네, 안 하죠, 여러분. 네, 자기 밥그릇이잖아요.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자기 당이 뭐죠? 뭐 집권당이 되면 자기가 국무총리 할 수도 있고 장관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좋은 조항을 뭐 가져가진 않겠죠, 여러분. 네,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논란만 잠깐 되고 묻어버리죠, 묻히죠, 계속. 네, 이해하시나요? 네, 이게 논란을 키워가지고 공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참 그렇죠. 네, 여튼 국회의원의 국회법상 의무는 뭐냐면 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정당의 직을 겸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직은 겸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 네, 법률상 직은 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의무가 있냐면 국회법상으로는 품위주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의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재산 등록 의무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식 거래 내역 신고 의무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고요. 자, 국회의원은 대의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소원은 안 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이 가지는 그 헌법상 권한 중에 법률안 제출권은 당연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법률안 등의 의안에 대한 어떤 심의 표결권은 자,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헌법 제40조나 41조 제1항을 통해서 도출을 하고 자, 이러한 것들은 헌법재판소가 96 헌라 2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했는데 자, 이 96 헌라 2를 찾으셔가지고 네,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요약하신 다음에 네, 열린 게시판에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 네,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국회의원 의무는 자, 헌법상 의무 중에 겸직 금지 의무, 즉 법률상 직 법률이 정하는 직은 겸직이 금지된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는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직은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제외하고는 자, 법률상 정한 어떤 직은 국회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법상 품위나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의무가 있고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재산 등록 의무나 주식거래 신고 의무가 있다. 자, 다음 중 뭐
국회법상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문제가. 네. 네.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고 아마 보기로 나오겠죠. 국회의원은 뭐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의무를 포함하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는 겸직 금지 의무를 가진다. 막 이런 식으로 보기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자, 국회의원 특권을 할 거고요. 3차 시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